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부유한 집 딸인 동서가 시집 오면서 생기는 시어머니의 태도의 변화, 해서는 안 되는 부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저는 아이가 넷인 40대입니다. 저와 남편은 25살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나이가 어렸기에 2년 정도 알콩달콩 둘이 살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너무 소중한 아이이지만 계획보다 빨리 찾아온 아이로 인해 속상하고 우울하기도 했지만 막상 낳아서 키우니 정말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육아에 서툴러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육아도 살림도 함께 해주어 그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와 3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고 한 번 해봤다고 확실히 여유도 생겼고 둘째는 울어도 귀엽고 응가를 해도 귀엽고 뭘 해도 그저 귀여웠습니다. 저희 둘째가 2살이던 해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부유한 집에서 외동딸로 곱게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 티나도록 좋아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며느리 하시며 눈에서 꿀이 흐르듯 바라보십니다. 시동생은 동서 집안의 상황으로 서울 시내 유수의 호텔에서 의리의리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인 저희 시댁에 감당하기엔 결혼식 한 번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그 비용은 모두 동서내에서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 때문에 그곳에서 식을 진행했으니 양가 바깥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혼집도 동서네 친정 동네의 유명한 빌리지에 얻었다고 하더군요. 각자 자신들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결혼과 신혼을 시작하는 것이니 그에 대해 별다른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 번은 제가 있는 데서 혼잣말 하시듯 에휴, 작은 녀석은 이제 여유롭게 살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되는데 큰애가 걱정이네. 딱 봐도 평생 일하면서 돈 벌어야 할 것 같은데. 에휴, 그러니까 좀 천천히 결혼하지. 뭐가 급하다고 서른도 안 돼서 결혼을 해서는. 이라고 하시며 절 힐끗 쳐다보고 한숨을 쉬십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송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작은 아들이 부잣집에 장가를 가니 엄마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애써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그 말과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남편에게 사실 어머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조금은 속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야, 나도 내 동생이 부러운데 엄마는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아유, 얼마나 좋겠냐. 결혼할 때 큰돈 안 들였는데도 그 좋은 곳에서 결혼식 했지. 신혼여행도 진짜 비싼데도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녀왔지. 신혼집도 처가에서 한남동에 자가로 사줬지. 차도 외제차지. 걔는 결혼하면서 팔자 폈지 뭐. 아, 부럽다. 남편의 그 말에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냥 겉 보이는 것만 보면 누구든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은 들어도 그래서 당신이 싫고 내 상황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 엄마는 내가 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잘 이야기할게. 라고 합니다. 동서는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란 외동딸 티 나지 않게 소탈하고 구김살 없어서 편안하고 저희 둘의 사이는 무난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비교질에 동서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이 아닌 것으로 동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꾸 이런 기분이 들면 괜히 죄 없는 동서에게 이런 감정을 전달하게 될까 싶어 동요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동서는 제게 형님 하며 참 잘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참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맛있는 곳을 알게 되었으면 제게 함께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작은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동서가 참 고마워서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들쑤셔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동서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기도 했던 거죠. 선물을 사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잘 챙겨주고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한 번도 동서에게 먼저 아이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다려주고 궁금하고 하셨는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종종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면 동서는 아이를 가지려는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서 산부인과에 다니며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둘 다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때가 되면 아이가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동서처럼 마음이 예쁘고 착한 사람에게 아이가 얼른 생겼으면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다며 드디어 동선에 애가 생기나 보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부터 몸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태몽을 꾸자마자 동서에게 한약까지 해 먹이신다며 한약을 한 재 지어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셋째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축복이니 힘들어도 많이 낳아 키우자고 했었습니다. 새 4명 정도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회사는 크게 잘릴 걱정이 없이 괜찮은 급여를 받으며 다니는 곳이고 저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많이 벌 때는 500 이상도 벌기에 좀 여유롭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의 태몽은 저희 셋째의 태몽이었고 축복받아야 하는 임신인데 괜히 동서한테 미안하고 어머니 눈치가 보이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눈치 없이 네가 임신을 했냐고 동서 태몽 빼앗아 가니까 좋냐고 너는 무슨 취미로 애를 낳냐고 이제 그만 낳아도 될 걸 뭘 또 애를 가졌냐며 저를 징그럽다는 듯이 바라보십니다. 저희는 즉흥적으로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늘 계획을 하여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고요. 계획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위에 아이와 나이 터울을 고려해 아이를 갖기를 계획한 거거든요. 어머님의 그런 반응들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동선의 아이를 기다린 걸 알고 있기에 그냥 부모 마음이 저런 것보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동서의 마음은 어땠나 모르겠지만 절 많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셋째를 낳을 때까지도 동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난임센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 검사에서도 둘 다 정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역시나 동서 부부는 정상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둘은 불임이 아닌 난임이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다니며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시술은 실패를 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밝고 꿋꿋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동서에게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아직도 동서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더 많이 내려놓고 운명에 맡긴 듯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작년 저희에게는 넷째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넷까지 계획을 했었기에 막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넷째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들 둘, 딸 둘이라 저희 부부끼리는 환상적인 가족 구성 인연이라며 너무 좋아했었지요. 저희가 셋째를 가졌을 때도 시어머니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던지라 이번에는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임신 5개월쯤 넷째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소식에 어머니가 혀를 차네요. 동선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자식은 아직 없지만 조카들이 많아 행복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 해줬거든요. 혹시라도 저희의 임신과 출산이
동서에게 부담이 될까 괜히 안 봐도 되는 눈치가 봐지고는 했는데 동서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화관도 가주기도 했고 가끔 주말이면 박물관이나 체험지도 데리고 다녀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해놓은 반찬도 챙겨주고 기프티콘이나 선물들로 제 마음을 전달했어요. 동서도 시동생도 한사코 사양을 했지만 전 그렇게라도 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의 출산을 얼마 앞둔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니가 출산 잘 하라며 밥을 사주겠다고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웬일이지 싶었어요. 아이 넷을 임신 출산했지만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동서가 결혼해 가족이 되고는 저를 더 눈엣 가시처럼 대하셨는데 어쩐 일로 일이 다정하신가 싶었습니다. 평일 점심이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곤 저를 최고급 한우집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원래 딸보다 아들 낳을 때가 더 힘든 법이라며 고기 많이 먹고 힘을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웃으며 넷째라 특별한 이벤트 없으면 쉽게 나을 것 같다고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자리를 옮겨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핫초코를 마시고 어머니는 커피를 마셨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단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에 이젠 할 말도 떨어지고 점점 어색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라도 이것저것 나누면 좋을 텐데 할머니인데도 저희 아이들을 그리 살갑게 해주지 않으시고 큰 관심도 안 보이셨기에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할 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게 넷째를 동선해 주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똑똑히 넷째는 동선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멀쩡히 부모가 있고 건강하고 먹고 살만한데 자식을 동선으로 보내라니요. 대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왜긴 왜야. 너는 형님이 돼서 동서가 안타깝지도 않니? 애 가져보겠다고 지금 몇 년을 저렇게 몸버려가며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저러다 몸 상하면 안 되니 네가 그냥 넷째 낳아서 줘라. 마침 아들이니 얼마나 좋냐.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너희 집에서 애들 넷이 복닥복닥 사는 것보다 그 집 가서 귀한 외동아들로 자라는 게 낫지. 게다가 걔네 재산이 좀 많니? 그 재산 다 너희 막내 재산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라도 너희가 친부모인 걸 알면 그 아이가 너네한테 좀 잘하겠어? 둘째네 재산 중에 일부를 너네한테도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너네도 둘째네도 둘 다 잘 살게 되지. 당장 눈 앞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나중을 생각하고 결정해.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동서도 같은 생각인가요? 걔는 아직 모르지. 너랑 이야기 마무리 지어놓고 가서 말해야지. 걔가 애들 좀 좋아하니? 걔다 조카들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땅을 파서라도 원하는 거 구해다 주고 하는 앤데 내 때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겠니? 걔네도 애가 있어야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야. 네가 그 가족 구성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제 대답이 뭔지는 아시죠? 그럼 알고 말고. 예정일이 한 달 남았으니 내가 그 안에 상황 다 정리해두마. 이제 너희 넷째는 팔자 핀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죠. 당연히 제가 안 된다는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안 됩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워요. 동서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동서가 직접 부탁을 해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대체 어머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불쾌하기까지 하다고요. 욕심 많은 년. 너네는 자식이 많은데 하나 더 있으나 마나 상관없잖아. 둘째가 애를 그렇게나 좋아하는데 너희 애들에게 그렇게나 잘하는데 애 하나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드니?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자식이라서 못 준다고요. 계속 이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일어날게요. 그렇게 전 카페에서 나왔고 어머님은 절 쫓아오시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간중간 이년저년 해가면서요. 너무 속이 상해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상황도 모르고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도 몰랐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년아 넷째는 둘째는 주라고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시아버지는 그 말들을 듣게 되었고 깜짝 놀라며 제게 면목이 없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알아서 이야기하겠다면서요. 저는 거리에서 난장을 피우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배가 자꾸 뭉치고 그날은 참 힘들었어요. 당연히 그 일들에 대해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 남편이 화가 나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하기에 이미 아버님도 알고 계셔서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이야기하셨을 테니 그냥 그 일들에 대해 알고는 있으라고 했습니다. 올해 초 전 넷째를 낳았습니다. 제 형인 둘째와 꼭 닮았네요. 벌써 4번째 출산이지만 낳을 때마다 고통도 어쩜 그대로고 낳고 나면 그렇게나 예쁠까요? 동서는 이번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니는 전에 있던 일 때문인지 제 출산 소식에도 그 어떤 연락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괜찮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는 해도 넷째에게 할머니가 그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서운했었네요. 넷째의 100일, 우리 가족끼리 하려고 했는데 동서네가 넷째의 선물과 함께 큰 아이들 선물까지 사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무도 안 오면 넷째가 서운할 거라면서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이리 와서 축하해 준 걸 사진으로 남겨주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동서네와 넷째 100일 잔치를 같이 하였고 그 사실을 시동생이 우연히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 동서 속 긁는 것도 아니고 왜 초대를 했냐며 제게 한바탕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초대한 거 아니라고 갑자기 온 거라고 했더니 뭔가 제가 언지를 하고 여지를 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 집에 온 거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더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냐고 하십니다. 그날 너무 속이 상해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금슬이 좋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우리가 원해서 아이를 넷까지 낳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의 친할머니인 어머니가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갈까 스스로 걱정이 될 정도라 앞으로 어머니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제가 잘 참아왔던 걸 아는 남편이기에 그날 제가 울분을 토해내듯 울면서 말하는 걸 보더니 절 차분히 다독이며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댁에 가는 것도 당분간은 일체 멈추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겠다면서요. 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전화와 카톡을 차단하고 시댁 단톡방에서도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제야 속이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어느덧 시어머니를 차단한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기에 차단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동선의 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제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너무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시술이 아닌 자연 임신으로요. 제게 전화를 해 뛸 듯이 기뻐하는 동서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제게 아직 시동생과 친정 식구들만 알고 있다고,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저만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혹여라도 시부모님에게는 아직 소식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지 않냐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아이 소식을 알고 나면 하루 종일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온갖 간섭을 다 할 것 같다면서 정말 필요한 안정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이지만 동서의 행복한 마음이 제게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동서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 동서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맑고 깨끗한 동서이다 보니 임신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감정을 제게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무던하게 잘 지내어 주었으니까요. 제가 동서였다면 저와 만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저희 아이들만 봐도 마음이 아리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착한 동서의 마음을 알아 하늘에서 이제라도 동서에게 아이를 보내어 주었나 싶습니다. 그간 동서가 하나도 둘도 아닌 넷이나 되는 시 조카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니 저도 내년에 태어날 동서의 아이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엄마 노릇 해주며 제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조카가 태어나고 나면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차별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언행에 일일이 의미를 두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